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9번은 유리수 집합에 무리수 이제 6개가 더 들어가 있는 집합을 X라고 했고, 그 X 집합에 지금 기저 형태가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유리수는 이제 부분 집합 모두 다 계집합, 기저다라고 주어져 있고, 단점 집합 유리수도 이제 기저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루트 3하고 이제 파이를 갖고 있는 계집합의 형태가 유한집합 F를 뺀 형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서 F는 유리수 중에서 유한개만 모은 거다, 그런 F를 뺀 거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다른 무리수들을 갖고 있는 이제 기저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밑에 이제 질문들이 나올 텐데, 이제 긴밀이냐 아니냐를 이제 가리는 것도 좀 해보시는 질문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제 기저의 형태들 중에서 루트 3하고 이제 파이를 갖고 있는 기저는 지금 주황색으로 박스 친 요런 꼴의 계집합이 필요한 형태인데, 요런 주황색 박스가 이제 사용이 되고 나면 유한계로 항상 커버가 돼요. 그래서 루트 3을 갖고 있는 계집합, 그러니까 루트 3을 갖고 있는 집합이나 이제 파이를 갖고 있는 집합은 긴밀이 된다, 이런 상황을 요 주황색 박스 형태를 보시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루트 3도 없고 파이도 없는 집합을 예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유리수에다가 루트 3도 없고 파이도 없는, 예를 들어서 루트 2하고 루트 11, 예를 들어 루트 3도 없고 파이도 없는 지금 적은 요런 꼴의 집합은 긴밀이 될 수 없는데, 이제 긴밀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유리수를 단점 집합이 이제 계집합인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Q를 갖고 있는 계집합을 이제 단점 집합 유리수 갖고 오고, 이제 나머지 루트 1을 덮을 수 있는 기저원소 가지고 오고, 루트 11도 이제 덮을 수 있는 이제 기저원소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결국 이런 꼴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 단점 집합 유리수가 이제 계집합인 상황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물론 이런 형태의 직규들을 모두 다 모으면 윗줄에 적혀져 있는 요 집합을 당연히 커버하는 게 맞는데, 이제 유한계만 모으게 되면 이 유리수도 유한계만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일단 유리수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적은 요 직규들은 이제 유한계로는 다시 덮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덮개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 위에 적은 집합이 긴밀이 아니다 이걸 확인한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주황색 박스를 친 계집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꼴의 집합, 똑같은 말로 루트 3도 없고 파이도 없으면, 이런 주황색 박스의 계집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단점 집합 유리수를 이용해서 긴밀이 아니게 하는 그런 유한 덮개가 없는 그런 덮개를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얘기로 이제 루트 3을 갖고 있는 집합이거나 파이를 갖고 있는 집합이거나, 물론 둘 다 갖고 있어도 해당이 되고, 루트 3이나 파이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갖고 있는 집합들은 주황색 박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주황색 박스를 이용하게 되면 유한계로 덮이는 상황들이 돼서 긴밀이 돼요. 그래서 루트 3이나 파이가 있다면 긴밀이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어지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조건에 맞는 A의 개수를 센다라는 게 되어 있고, 조건을 보시면 긴밀이 되는 것을 세는 거고, 이제 유리수에도 등호가 없고 X에도 등호가 없으면서 긴밀이 되는 그게 몇 개냐를 이제 세는 거, 이제 풀이 과정 없이 이제 개수만 세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밑에 이제 개수를 이제 적어 드렸는데, 이 개수를 세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일 밑에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를 세보시면 이제 47개인데, 그 47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가지고 와서 긴밀이 맞다,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게 두 번째 얘기고, 이따 예시사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주어져 있고, 이제 도집합을 구하여라 라는 이제 질문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일단 도집합을 구하는 입장에서 유리수들 같은 경우는 단점 집합의 계집합을 갖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유리수는 모두 다 도집합의 원소가 될 수 없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무리수점이 한 6개 있었는데 그 6개 원소 중에서 도집합의 원소가 될지 안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밀인 걸 보이는 부분은 이제 루트 3이나 파이 중에서 하나 이상을 갖고 있는 집합이 긴밀이 되는 거고, 지금 적혀져 있는 A 집합도 루트 3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긴밀이 되는 집합이고, 이제 보이는 과정 자체를
뭐 덮개를 하나 놓고 시작을 해서 유한계로 다시 덮인다를 적어주시면 되고, 유한계로 덮이는 과정을 얘기를 하실 때 루트 3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제 루트 3을 있는 집합을 적었고, 루트 3을 갖는 계집합이 필요한데, 루트 3을 갖는 계집합의 형태는 아까 이제 첫 화면에 일단 뭐 기저들의 정의 안에 있었지만, 이제 루트 3하고 파이를 갖고 있고 F를 빼는 건데, F는 이제 유리수에서 유한계만 모은 집합인데 그냥 유한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루트 3을 갖는 계집합이나 이제 파이를 갖는 계집합이나 파이예요. 루트 3을 갖는 계집합이나 이제 파이를 갖는 계집합의 형태는 지금 적은 요 주제로 같은 타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서 사실 요 주제로를 빼고 봐도 유한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유한계밖에 남는 게 없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0개가 남았다라고 하면 그 20개를 뭐 따로따로 모아와도, 그러면 20개에 대한 원소들을 따로따로 계집합을 찾아와도 20개면 충분히 덮을 수 있고, 그러면 처음에 뺐던 주제로와 뭐 여기 남아있는 한 20개 정도 가지고 전체도 커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적당히 n 더하기 1개를 가지고 오면 얘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 그래서 긴밀히 성립을 하고, 루트 3이 있거나 파이가 있으면 그걸 갖는 계집합은 오른쪽 화면에 적혀져 있는 집합이 나오게 되고, 이런 집합은 몇 개 빼고는 다 덮기 때문에 긴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B라는 집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집합을 묻고 있는 질문이 있었는데, B라는 집합을 이 화면에 잠깐 옮겨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트 3하고 루트 5, 유리수에다가 루트 3, 루트 5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 B였고, 이 B에 대해서 이제 도집합을 구하는 질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리수들은 모두 다 단점 집합을 계집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수 점들은 도집합에 다 해당이 없고, 이제 무리수점 6개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또 무리수 6개 중에서 루트 11도 당연히 해당이 없어요. 이 화면에도 지금 옮겨 적어와 있지만 루트 11도 이제 단점 집합의 계집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없고, 그래서 남은 무리수 5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제 루트 5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루트 5를 갖는 계집합은 이제 루트 2랑 루트 5랑 뭐 2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루트 5를 뺐을 때 루트 5를 뺀다는 얘기는 이제 루트 2하고 이제 무리수 2를 갖고 있는 상황의 집합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얘하고 이제 B가 만나고 있느냐 여부를 이제 확인하시면 될 텐데, 루트 5를 빼게 되면 이제 루트 2랑 2가 있는 거고, 루트 2랑 2에 대해서 B랑 만나느냐를 볼 텐데, B에는 보시다시피 뭐 루트 2도 없고 무리수 2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루트 5도 해당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루트 2를 갖는 계집합은 뭐 윗줄에 적혀져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위에다 적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2를 갖는 계집합은 역시 루트 2, 루트 5, 루트 2를 갖고 있는 형태의 집합이고, 역시 거기서 이제 루트 2를 뺐을 때 뭐 B하고 만나고 있느냐 여부를 확인을 할 건데, 이제 루트 2를 빼게 되면 루트 5하고 2가 있고, 결국은 B에도 루트 5가 있기 때문에 루트 5에서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루트 2는 들어간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뭐 루트 5도,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5, 루트 2가 이제 사실 이제 세 점 다 이제 같은 형태 계집합을 쓸 텐데, 루트 5는 해당이 없고 뭐 루트 2나 무리수 2는 해당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나 루트 3 같은 경우도 이런 계집합을 갖고 올 텐데 당연히 만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11은 단점 집합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지 않고, 루트 5 같은 경우도 루트 5를 빼고 나면 만나는 게 없다.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 무리수 4개는 다 해당이 돼서 이제 여기 화면 제일 첫 줄에 적혀 있는 무리수 4개를 갖고 있는 게 B의 도집합이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수 세는 거를 잠깐 참고해서 보시면, 아까 첫 화면에서도 이제 주황색으로 박스를 쓰니까 같은 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이 주황색 박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유한계로 덮는 게 보장이 되고 긴밀히 맞다. 그래서 루트 3이 있거나 파이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긴밀히 맞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라는 집합을
그냥 q하고 x 사이에 있는 거를 다 모았다라고 적었고, 그 중에서 루트 3을 갖고 있는 걸 e1, 뭐 파이를 갖고 있는 걸 e2라고 적었고, 결국은 그 e1하고 e2의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를 세는 게 긴밀인 거의 개수를 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지금 예시답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합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고 있는데, 그 바깥쪽을 센다라는 거는 루트 3도 없고 파이도 없는 거, 루트 3도 없고 파이도 없어서 나머지 무리수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4제곱 16개를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2라는 집합에는 그 무리수 6개로 만들 수 있는 이제 2의 6승계가 있을 텐데, 합집합 바깥쪽에는 방금 셌듯이 이제 2의 4승계가 있고, 그 뺀 결과인 48개가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8개가 이제 다 이제 긴밀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당연히 전체 집합이 이제 그러니까 루트 3이나 파이를 당연히 갖고 있을 테고, 이 전체 집합도 이제 여기서 세고 있는 e1, e2 합집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조건에 보시면 x의 이제 등호를 뺐기 때문에 이 48개는 x까지 포함해서 센 건데, 이 x를 빼고 세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를 빼서 이제 47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q 자체는 당연히 루트 3도 없는 거고 이제 파이 자체도 없는 거여서 이제 q 자체는 당연히 합집합이 원래부터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e1하고 e2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시는 거고, 사실 세보시면 48개인데 그 48개는 전체 집합까지 셌던 거고, 전체 집합을 빼고 세라는 게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 집합 하나를 빼서 이제 47개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밀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3이 있거나 이제 파이가 있으면 이제 긴밀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 적어주신 집합에는 이제 루트 3을 뺐고, 그럼 결국 이제 파이는 있을 거기 때문에 파이를 이용해서 이제 긴밀인 거를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이제 루트 3을 뺐고, 루트 3을 포함하는 계집합을 갖고 올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루트 3을 뺐으니까 파이를 갖고 있는 계집합을 이용하시는 게 이제 올바른 표현이. 그래서 이제 루트 3을 포함하는 거 말고 이제 파이를 포함하는 계집합을 이용하셔서 이제 긴밀인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주목해서 이제 보실 부분은, 요렇게 루트 3하고 파이를 갖고 있는 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루트 3과 파이를 갖고 있는 계집합은 이런 형태의 계집합이고, 저런 형태의 계집합을 사용하면 유한계로 덮는 게 가능해지고 긴밀이 맞다, 이런 걸 확인하는 문제였었어요. 9번 문제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10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수 f가 정의역은 이제 R2, 공역은 R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일 아래줄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고, 이제 0,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 자연수 n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를 찾아라 라는 상황의 지금 질문이고, 지금 f의 정의 상황을 잠깐 보시면 이제 분자 쪽에 그 x의 지수하고 y의 지수가 이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분모 쪽에는 x의 지수하고 이제 y 쪽의 지수가 2배 좀 비슷한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따 예시 답안에서 x가 이제 y의 제곱 이런 선상을 따라서 원점에 가까이 갈 때에 대한 극한을 좀 확인해 보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 보시면 이제 x가 y 제곱이라는 그 선상을 따라서 원점에 가까이 갈 때에 대한 극한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 그래서 x 대신에 y 제곱으로 다 바꿔서 y에 대한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이제 차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n이 10인 경우는 분자도 y의 40승, 분모에도 y의 40승이 똑같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소거하고 나면 이제 극한값이 1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물론 이제 함수값은 0이기 때문에 이제 1이 나오면 이제 연속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까지는 결국은 4n이 결국 36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분자 쪽에 이제 차수하고 분모 쪽에 차수를 약분을 하고 남아도 분모 쪽에 이제 y의 몇 승꼴이 남고, 결국은 이제 발산하는 상황이 되고, 뭐 여전히 연속이 아닌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특정한 경로 x가 y제곱이라는 그 특정한 경로를 확인하다 보면 10까지는 연속이 되지 않는다,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11인 경우에 대해서는 f식이 요게 n이 11일 때에 대한 식인데, 저희가 이제
모 쪽에 x의 20승과 x의 44승이 있는데 이 지수값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x의 10승의 절대값과 y의 22승의 절대값, 뭐 이거에 뺀 거의 전체 제곱식에 여기 분자 쪽에, 그러니까 분모 쪽에 있는 x의 20승과 y의 44승 항이 생겨요. 예, 그래서 여기 x의 10승의 절대값, y의 22승의 절대값을 빼서 제곱을 한 거, 전체 제곱을 한 거 0 이상이고, 전개해서 이제 이항을 하시면 이제 부등식이 하나 이제 이어지게 나오는데, 지금 요 부등식에 의하면 이제 양변을 다시 나눴을 때 x의 10승하고 y의 22승을 x의 20승 더하기 y의 44승으로 나눈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이 완전 제곱식에 있는 부등식으로부터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양변의 절대값 x를 곱한 게 지금 옆에 예시 답안에 있는데, 그 양변의 절대값 x를 곱하게 되면 이 부등식이 이어지게 되고, 이 부등식이 여기 문제 예시 답안에 있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n이 11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물론 원점에 가까이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절대값 x도 0에 가까이 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등식 왼쪽 변도 0에 가까이 가는 상황이 되고, f도 0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함수값도 0이었기 때문에 이제 연속이 맞다라는 거를 확인한 것. 그래서 n이 11인 경우는 여기 완전 제곱식에 대한 부등식 상황으로부터 이제 이런 부등식들이 연이어서 확인이 되고 연속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적어주신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밑에 제가 이제 기억부터 리을까지 써놓은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특정한 경로들을 이용을 해서 연속이 아닌 거를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맞는 내용이에요. 아까 예시답안도 사실 그렇게 했고, 아까 예시답안 같은 경우는 x가 y제곱이라는 그런 특정한 선상을 하나 이용을 해서 n이 10 이하에 대해서는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특정한 경로를 가지고 와서 연속이 아닌 거를 아까 예시답안에서도 얘기를 했고, 연속이 아닌 걸 얘기를 할 때 뭐 특정한 경로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올바른 내용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니은에 연속이 맞다라는 걸 보일 때는 특정한 경로를 이용하는 건 당연히 성립하지 않아요. 연속이 맞다라는 거는 모든 경로마다 다 확인을 한 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경로를 가지고 와서 연속을 보일 수는 없다. 예. 그래서 니은은 올바른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y는 x라는 그런 특정한 경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y는 x라는 이제 특정한 경로를 이용하시면 이 빨간 줄에 대한 이제 동지관계를 확인을 하셨고, 결국은 저 동지관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3n이 32보다 크다라는 동지관계에 의하면 10 이하는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인데, 특정한 경로를 가지고 와서 10 이하 쪽에 있는 n들에 대해서는 연속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는 가능해요. 특정한 경로를 가지고 와서 불연속 얘기를 확인하는 건 가능을 하고, 근데 이 특정한 경로만 가지고는 11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을에 이제 특정한 경로를 가지고 와서 11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는 없다예요. 그래서 11에서 연속인 거를 아직 확인한 게 아니다예요. 이제 다른 경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한 바가 없고, 그래서 다른 경로에 대해서 11이 어떻게 될지를 확인한 게 없기 때문에 11에서 연속인지를 아직 확인한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11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아까 뭐 예시답안 같이 이제 경로에 상관없이 극한이 0이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진을 한 장 더 보시면 이제 n이 11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연속이 맞다. 그래서 최소값이 이제 1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풀이 상황에 의하면 n이 10일 때 연속인지 아닌지를 아직 확인하기 전이에요. 뭐 n이 9일 때도 확인하기 전이고, 그리고 10일 이상에서는 연속이 맞다까지는 확인이 되어 있지만 10에서 어떻게 될지 9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인이 아직 되기 전이고, 그래서 아직 10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을 최소값이다라고 아직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답안에서는 10 이하 쪽에서는 연속이 아닌 거에 대한 확인도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번 문제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참고 보고 11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뭐 참고는 이제 이따 11번에서 이제 계산 과정을 이제 일부분 이제 따로 떼서 지금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고,
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 13에 대해서 이제 원시근 중에 하나를 찾아보시면 이제 이가 원시근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이따 문제 상황에서 이제 법 13에 대해서 5승이 3이 되는 값을 이제 찾는 게 이제 필요한데, 뭐 해를 이제 원시근의 몇 승꼴 중에서 찾는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x의 5승을 뭐 2의 k승의 5승 뭐 그렇게 바꾸시면 되고, 우변에 있는 3은 이제 법 13화에 대해서 이제 16하고 이제 합동이고, 그래서 지수 쪽에 있는 5k하고 이제 4가 이제 12법에 대해서 이제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5의 여건은 이제 양변에 이제 곱하시면, 지금 5의 여건이 지금 5죠. 5하고 5를 곱하면 25고, 25가 법 12로 이제 1이기 때문에 양변에 이제 5를 곱하시면 되고, 그래서 5를 곱하면 우변이 이제 4 곱하기 5라 이제 20일 텐데, 20을 다시 12법으로 쓰시면 이제 8이 될 테니까, 결국 이제 찾고자 하는 해가 2의 8승이다. 그리고 이제 13법으로 정리하시면 이제 9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x의 5승이 법 13으로 이제 5일 때 x를 찾으시면 이제 9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뭐 거의 비슷한 계산이고, 이제 법 7에 대해서 x의 5승이 4라는 요거에 대한 x를 이제 찾아주시면 이제 법 7에 대해서 x가 2다라는 거를 거의 비슷한 계산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이제 이따가 이제 예시답안에서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번 문제가 이제 법 91에 대해서, 물론 91은 이제 7과 13의 곱이고, 이제 법 91에 대해서 요 오차식에 대해서 이제 해를 찾아라 라는 상황이 지금 문제인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오차식을 이제 7이라는 법과 이제 13의 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개에 대해서 만족한다 라는 거랑 역시 동치가 성립을 하고, 아까 저희가 참고해서 여기 13법에 대해서 이제 5승이 3이 되는 거를 저희가 찾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두 번째 참고가 이거를 이제 찾는 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 7과 법 13에 대한 x값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참고에 적혀져 있고, 참고 내용이 요 내용을 이제 구하는 과정이 이제 참고에 적혀져 있고, 그리고 뭐 7과 13은 역시 서로서고 이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써서 최종적인 x값을 저희가 구하실 수 있고, 이제 구하시면 이제 구란해를 구하실 수 있게 돼요. 11번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참고 보고 12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참고는 이제 정류 생성 함수를 이제 뭐 n번 미분을 해서 0을 대입하면 뭐 기대값을 구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참고는 중심극한 정리가 적혀져 있고, x의 평균과 이제 x의 분산이 이럴 때 이제 그것들을 이제 n궤도에서 n을 곱한 n분의 1을 곱한 여기 표변 평균 x바 같은 경우는 평균이 그대로 뮤고, 이제 분산이 이제 n을 나눈 이 값이 이제 분산이 되는 이런 정규분포에 따른다. 이 중심구간 정리로부터 이제 x바의 평균과 분산을 이제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제 상황에는 이따 나올 문제랑 이제 똑같은 숫자 관계가 적혀져 있는데, 이따 문제에서 저희가 x의 기대값과 x의 분산을 구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계산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결국 이런 x바는 이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평균이 8이고 이제 분산이 400분의 16, 그래서 나누시면 25분의 1, 그리고 표준 편차가 5분의 1이 되는 거를 이제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에서 이제 정류 생성 함수가 이제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미분해서 0 대입하는 계산들을 하시면 뭐 x에 대한 뭐 평균이나 이제 분산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x1부터 x400까지 이들에 대한 이제 표변 평균은 이제 x바라고 이제 썼고, 지금 그 x바가 뭐 10 이상이 될 확률을 이제 중심간 정리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정류 생성 함수를 이제 미분들을 해 나가시고 0들을 대입을 하시면 x의 기대값과 x제곱의 기대값, 그리고 x에 대한 분산 이제 차례대로 확인하실 수 있고, 아까 예제에 있었던 이제 중심간 정리를 적용을 하시면 이제 x바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5분의 1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이제 표준화 시킨 걸로 다시 적어 주시면 이제 10 이상이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시의 값은 10이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12번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참고 보고 13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참고에는 이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보겠습니다. 이제 환 R에 대해서 여기 N개의 이데알들이 있는데 뭐 이런 등호관계에 만족하고 있고, 이제 서로 다른 IJ에 대해서 이데알 다른 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 환이랑 같다.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고 있으면 여기 이제 정역과 이제 공역이 이제 동형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고, 이제 예제 상황이 이제 뭐 밑에 있는 뭐 문제 상황하고 이제 맞는 예제 상황이 적혀져 있는데, 이제 이데알 3개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2개씩을 더했을 때 전체랑 같고, 이 교집합으로 자른 환하고 각각 JKL로 잘라서 적적한 것이 동형이 성립한다. 이 상황이 역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고, 일단 이제 문제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3번 문제 상황이 이제 Z7 계수 다항식환에서 4차식의 배수 집합이 i로 주어져 있고, 그 i 가지고 자른 상환에 대해서 영인자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가 4차식의 배수 집합이었는데, 그 4차식을 이제 분해를 해보시면 1차식, 1차식, 2차식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1차 인수가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Z7에 있는 원소 중에서 해가 있는지를 대입을 해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대입하시다 보면 해가 누군지를 밝혀내실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게 1차 인수를 밝혀내실 수 있고, 그래서 1차 인수를 2개 찾아오실 수 있고, 그럼 1차 인수를 2개 찾으시면 이제 남은 2차 인수가 또 남을 텐데, 그 2차 인수가 이제 역시 해를 찾다 보면 해가 안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기하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1차, 2차의 곱으로 이제 분해가 되고, 그 각각의 배수 집합들을 이제 JKL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전체를 R이라는 이름으로 뒀을 때, 근데 2개씩 더한 거 이제 전체가 되고, 이 3개를 교집합한 게 이제 문제 I랑 같아져서 결국 이제 I가 이제 3개의 교집합이랑 같고, 이 교집합으로 자른 것이 중국의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이 3개를 직접한 거랑 이제 동형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J로 자르고 K로 자르고 이제 L로 자른 것은 뭐 J로 자르면 Z7, 뭐 K로 자른 것도 Z7, 이제 L로 자른 거는 이제 2차 기하학 방식의 배수로 잘랐기 때문에 이제 Z7의 2차원 확대체 이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제 가역원의 개수는 Z7의 가역원 6개, Z7의 6개, 그 다음에 뭐 미수가 49인 체에서도 이제 0-48개가 가역원이고, 그래서 66, 48을 곱한 게 가역원의 개수가 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단위원을 갖는 유한집합인 가하나는 0인자하고 0하고 이제 가역원으로 분할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체 개수에서 0을 빼고 가역원 개수를 빼면 남는 거 672개가 이제 0인자의 개수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적어주신 사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식하고 이제 3차식의 분해까지만 하고 더 이상 분해를 지금 안 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잠깐 위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수계수 다항식 환에 있는 이 정수계수 다항식이 뭐 1차 인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때는 이제 최고차 계수하고 이제 상수항의 약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 상황은 이제 정수계수 다항식환이 아니고 이제 ZP를 계수로 갖는 이제 다항식이었는데, 이제 정수계수 다항식처럼 이 최고차하고 상수항의 약수를 가지고 1차 인수를 확인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정수계수에서만 확인하시는 개념이고,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그냥 여기 ZP에 있는 원소들을 다 대입해 보시면서 1차 인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수계수 다항식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여기 1차 인수에 대한 확인을 최고차 계수하고 상수항의 약수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안 돼요. 이 개념이 성립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뿔이 성립하는 개념이고,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지금 문제 상황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건 이제 성립하는 개념이고, 그것처럼 여기를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은 뭐 예시 답안하고 거의 같은 흐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차 기하학 다항식으로 이제 자른 상환은 이제 위수가 49인 채예요. 위수가 49인 채고, 지금 사진에 적어 주신 것처럼 Z49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의 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수가 49인 채고
Z49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사진은 이제 영인자를 이제 직접 세워주시는 이제 풀이를 적었고, 뭐 이 상황을 잠깐 보시면, 이제 어차피 4차식은 아까 이제 1차, 2차 이제 분해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뭐 x 빼기 3의 배수 혹은 x 더하기 1의 배수 혹은 여기 2차 기하의 배수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워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 잠깐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x 더하기 1의 이제 배수를 모은 집합, 그 다음에 x 빼기 3의 배수를 모은 집합,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세 개를 다 겹치게 이제 그려야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 개를 다 겹치게 그려야겠지만,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여기 세 개가 다 겹칠 수가 없어요. 이제 1차식, 2차식을 다 배수를 하면 4차식이 배수기 때문에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이 없고, 그냥 아예 그림 자체를 세 개가 다 겹치는 게 없게 그냥 잠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x 더하기 1의 배수가 몇 개 있고 x 빼기 3의 배수가 몇 개 있고 여기 2차 기하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를 이제 다 이제 세워 주셨고, 그 개수에다가 뭐 교집합의 개수들을 이제 중복해서 생각을 이제 빼서 이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1차식하고 2차식의 배수 부분에 6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6개, 여기 1차식들의 공통 부분은 이제 48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배수 형태들의 개수들을 세서 영인자를 이제 직접 세워 주셨고, 이것도 물론 이제 올바른 풀이가 돼요. 근데 이제 가역원의 개수를 세는 거에 비해서 이제 경우도 몇 개 나눠야 되고, 이제 중복이 되는 것도 이제 고려해서 또 세야 되기 때문에 가역원을 세는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이제 불편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가역원의 개수를 세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영인자의 개수를 이제 세시면 돼요. 13번 문제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1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14번은 위에 써져 있는 이제 참고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거랑 이제 같은 흐름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 참고를 보시면 이제 사인의 2n승을 시킨 거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했을 때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값이 된다라는 게 적혀져 있고, 지금 뭐 14번 문제는 n이 5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문제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시답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0부터 2파이까지가 적분 구간이고, 이제 사인 세타하고 이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식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저희가 단위원 선적분 문제로 이제 식을 변형해서 이제 복수 선적분 값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 값을 이용해서 이 실적분 값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유의 계산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 적분 구간이 이제 0부터 2파이까지여야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문제 상황이 적분 구간이 0부터 파이까지였지만 그 0부터 파이까지 하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에 대한 적분 값이 같다라는 거를 치환을 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 세타를 2파이 빼기 t라고 치환해 보시면 이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서 2분의 1을 곱한 것과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이 같다, 이 상황을 확인한 거나 이제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 구간에 대해서 단위원 선적분 문제로 계산을 하고 나서 2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단위원 선적분으로 이제 바꾸는 그 관계는 z를 2의 i 세타,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두시면 단위원 선적분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되고, 뭐 사인도 코사인도 다 이제 z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이제 바꾸실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 사인만 있기 때문에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이제 d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적혀져 있던 이제 사인 10승 세타, 그리고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 구간인 경우는 단위원 선적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바꾸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우변 쪽에 있는 이제 복수 선적분 값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제 0이 유일한 이제 뭐 특이점이고, 그 0에서 이제 유수값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10승 시킨 부분에서
상수항을 찾게 되면 여기 z분의 1항을 뒤에 곱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값을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10승시킨 부분에서 상수항을 찾아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승을 전개시킨 과정에서 상수항을 찾아오시면 되고, 그래서 이항 전개를 쭉 하시면 R이 5일 때가 이제 상수항 값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수항을 구체적으로 찾으면 R이 5일 때에 대한 값이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상수항을 찾으시고 나면 첫 줄로 올라가 보시면 IZ분의 1이라는 걸 이제 곱하고 있기 때문에 Z분의 1항을 더 곱하고 개수에 이제 I분의 1까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I분의 1까지를 더 곱한 결과가 이제 0에서의 유수값이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고, 그 유수값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게 이제 0부터 2파이까지에 대한 적분값이다. 예. 그리고 이제 0부터 파이까지에 대한 적분값은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1을 곱하는 거여서 2분의 1까지 마저 곱한 결과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적분값이다. 예. 그래서 A가 10, B가 10, C가 5다. 그래서 뭐 다 더한 거 25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첫 화면으로 이제 가보시면 이 참고 내용을 사실 확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이제 질문이고, 이제 0부터 파이까지이지만 적분 구간이 0부터 파이까지이지만 여기 0부터 파이까지이지만 저희가 0부터 2파이까지에 대한 상수배 모양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 0부터 2파이까지는 단위원 선적분 문제로 이제 계산을 대신하실 수 있고, 그래서 단위원 선적분 문제를 통해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값을 확인하는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14번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참고 보고 15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참고 내용 보시면 이제 F라는 식과 G의 어떤 양해상수 곱한 거랑 또 G의 양해상수 곱한 거에 대한 이제 부동식이 이제 성립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4하고는 제가 그냥 편의상 양해상수 중에 아무거나 쓴 거고, 어떤 이제 양해상수를 곱한 그 값과 이제 부동식이 성립하고 있을 때 F의 이상적분의 수렴과 G의 이상적분의 수렴은 이제 동치가 성립을 한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부동식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에 성립하는 걸 보장하고 있는 부동식이고, 여기 왼쪽에 있는 부동식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보장하고 있는 부동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식이 이제 둘 다 있으면 양쪽 방향이 다 성립하고 결국 이제 동치 관계가 성립을 한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G를 1차식 형태로 이제 찾아오고 나면 이제 G에 대해서 이상적분의 수렴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동치 관계이기 때문에 F에 대한 이상적분의 수렴을 판단하겠다. 이제 그런 상황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밑에 예제에 여기 뭐 1 빼기 2배의 sin x가 이제 분모에 있는 형태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사실 여기 두 번째 예제에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오늘 15번 문제의 상황이고, 뭐 어쨌든 15번 문제도 그렇고 위에 있는 예제처럼 뭐 루트가 없는 문제도 그렇고, 요 상황이 둘 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을 확인하는 것과 이제 동치가 성립한다 라는 게 지금 예제들에 적혀져 있는데, 뭐 다음 화면에 이제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1 빼기 2배의 sin x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 있고, 이제 그 구간에 해당하는 0부터 6분의 파이는 이제 색깔이 좀 바뀌어져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저 구간 내에 있는 저 주황색 부분만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의 그 0부터 6분의 파이 구간 사이에서만 이 주황색에 있는 1 빼기 2배의 sin x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 보시면 뭐 이런 개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는 요 1 빼기 2배의 sin x보다 완전히 밑에 있는 1차식하고 완전히 위에 있는 1차식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히 밑에 있는 식은 연두색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접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접선을 제가 연두색으로 그렸고, 완전히 밑에 있는 1차식을 이제 그린 거고, 완전히 위에 있는 직선은 그냥 여기 양 끝점을 연결하는 뭐 직선을 그려오시면 돼요. 그냥 보라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 빼기 2배의 sin x가 지금 까만 곡선이고, 그거보다 완전히 위에 있는 보라색 직선도 있고, 완전히 밑에 있는 뭐 연두색 직선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보라색 직선 같은 경우는
6분의 파이를 절편으로 갖고 있는데 어떤 양의 상수 m하고 이 괄호 부분을 이제 곱한 게 보라색 직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m은 양수예요. x 앞에 지금 마이너스를 제가 써놨기 때문에 이 m은 양수고, 그리고 이 접선을 제가 연두색으로 썼는데 역시 이제 양의 상수 m과 6분의 파이 빼기 x를 이제 곱한 이런 값을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작은 m도 양수고 이제 큰 m도 양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6분의 파이 빼기 x라는 부분이 아까 이제 제일 먼저 나와있던 참고에 gx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줄 친 6분의 파이 빼기 x에다가 양의 상수를 곱한 뭐 m과, 그러니까 연두색 m과 보라색 m을 곱한 값 사이에 1 빼기 2배의 sin x가 있다. 이 상황이 지금 성립하고 있는 거고, 참고 내용을 그대로 쓰실 수 있고 동치관계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있었던 거 옮겨 적어 왔고, 이제 동치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고, 결국 동치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적혀져 있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대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적분하시면 로그가 나오고 극한을 치면 발산하는 상황들이 돼서 결국 즉 밑에다가 다시 써드렸지만 이제 위에 적혀져 있는 건 이제 발산한다라는 거를 오른쪽에서 판단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값도 저희가 직접 적분하실 수 있고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도 수렴한다. 그래서 그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문제가 여기 이제 루트가 있는 형태가 이제 오늘 15번 문제고, 이제 수렴을 하는 거고, 그 수렴하는 상황은 여기 윗화면에 있는 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루트가 없는 형태였으면 이제 발산을 하는데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얘도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동치 상황이 있고 동치 상황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를 판단을 해서 왼쪽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1차식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분을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참고 형태에서 gx 자리가 이제 1차식 형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gx를 가지고 오시면 g를 직접 적분하는 게 가능하고 이상 적분을 직접 판단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의 참고였고, 지금 요 예제들도 이제 6분의 파이 빼기 x라는 1차식을 이제 g 자리에 이제 가지고 온 형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5번 문제는 이제 수렴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수렴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예시 답안을 이제 적으실 때는 뭐 예시 답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 화면에서 잠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렴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때는 부등식은 이제 큰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큰 쪽에 있는 애가 수렴하기 때문에 작은 쪽에 있는 애가 수렴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부등식 방향이 크거나 같은 쪽에 어떤 네모분의 1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분모 쪽에 이제 부등식을 보자면 1 빼기 이제 2배의 sin x의 루트 값보다 어떤 작은 네모가 이제 필요한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네모 자리에 이제 들어갈 값이 뭐 루트는 그냥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루트 네모라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이제 똑같은 얘기로 1 빼기 이제 2배의 sin x하고 네모하고의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런 네모가 필요하고, 결국 1 빼기 2배의 sin x보다 작은 값을 갖는 네모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화면에서 보자면 연두색이 이제 더 작은 쪽에 있는 거죠. 저 밑에 있으니까 작은 쪽에 있는 거고, 연두색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두색식을 예시 답안에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연두색식에서 여기 연두색 m 값은 저희가 이제 미분하고 6분의 파이를 대입하시면 이제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에서 6분의 파이를 대입하시면 저 연두색 m이 루트 3이다 라는 걸 이제 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연두색 m 자리에다가 루트 3을 구체적으로 써서 예시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화면 보시면 이제 분모 쪽에 루트가 있고 1 빼기 2배의 sin x가 있는 이상적분을 판단하는 거고, 앞서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수렴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비교 대상을 앞화면에 있었던 연두색 직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두색에 있던 그 m이 루트 3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시고 예시 답안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두색 박스로 치고 있는 요 부분이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참고나 예제에서 확인하고 왔던 1 빼기 2배의 sin x보다 밑에 있는 연두색 직선, 그러니까 접선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분에서 6분의 8을 넣으시면 루트 3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연두색 직선하고 여기 1 빼기 2배의 sin x는 이제 부등식이 성립해요. 그거를 이제 미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 f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있는 요 부등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저희가 아까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연두색 직선하고 1 빼기 2배의 sin x가 갖고 있는 부등식이고, 그럼 이제 루트를 씌운 것끼리도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을 해요. 예, 루트를 씌운 것끼리도 이제 부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고, 결국은 분모에다가 쓰게 되면 이제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물론 적분 구간에 있는 x는 6분의 파이보다 이제 작거나 같기 때문에 분자에 대해서도 이제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상수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값에다가 적당히 상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 이제 윗줄 이제 오른쪽 우변에 적혀져 있는데, 어차피 저희는 직접 적분할 수 있고 이제 수렴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등식 오른쪽에 수렴하고 부등식 왼쪽도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출해 주신 뭐 답안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적어주신 이제 답안지들 중에서 여기 니은 끝부분에 나와 있는 루트의 1 빼기 2x, 이제 이 부분을 비교 대상으로 적어주신 답안들이 꽤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억부터 보시면, x가 이제 0 이상일 때는 이제 sin x하고 x가 이제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고, 물론 이제 저희 적분 구간 내에도 0보다 큰 구간이기 때문에 기억은 성립하는 게 물론 맞아요. 기억은 성립하는 게 맞고, 이제 기억을 이용해서 이제 니은을 쓰신 건데, 사실 이제 1 빼기 2x의 루트 값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루트 한쪽이 이제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x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로 이제 디귿에서 2분의 1보다 큰 x들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예, 뭐 굳이 그래프를 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뭐 그래프도 이제 그려드렸는데, 뭐 첫 번째 사진은 아까도 이제 나와 있던 1 빼기 2배의 sin x 그래프하고 이제 색깔만 바뀌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적분 구간 내에서만 이제 색깔이 바뀌어져 있고, 뭐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루트의 1 빼기 2x하고 이제 1 빼기 2배의 sin x 그래프를 이제 같이 그려놓은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정의되는 구간에서는 여기 1 빼기 2x 루트 값이 큰 거는 맞아요. 그 정의되는 구간 내에서는 이제 큰 게 맞지만, 뭐 여기 교차하는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그려드린 게 이제 세 번째 그래프에도 있지만, 2분의 1보다 큰 쪽 구간에서는 여기 정의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1 빼기 2x의 루트 값 같은 경우는 2분의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들이 이제 1 빼기 2x의 루트를 이제 이용하신 비교 대상들을 적어들 주셨는데, 이게 올바른 비교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2분의 1보다 큰 x들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사진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1 빼기 2x를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신 부분이 있어서, 역시 그 부분은 이제 비교 대상은 이제 잘못 적어 주신 부분이 있고, 이 사진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드릴 말씀이, 저희가 이제 적분 구간이 이제 무한대까지 가는 이제 구간인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수항들을 이제 적당히 무시하시면서 이제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문제 상황은 무한대 구간이 아니라 0부터 6분의 파이 구간이기 때문에 상수항들을 이제 무시하시면서 이제 판단하는 그런 류의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적분 구간이 이렇게 무한대 구간이 있을 때, 뭐 예전 이제 기출 문제를 예제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적분 구간이 무한대 구간으로 있을 때 판단을 하실 때 이런 상수항들 같은 경우를 이제 무시를 해서 판단을 하시는 건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판단을 하실 때 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랑 원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같은 개념의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제 무한대 구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뭐 약분할 걸 약분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x제곱분의 1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1부터 무한대 구간에서 x제곱분의 1을 수렴하고 그래서 원래 문제도 수렴한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고 이제 판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부등식은 이제 큰쪽 방향의 비교 대상을 이제 적으실 필요가 있고 그 비교 대상이 x제곱분의 1과 어떤 상수를 곱한 형태가 이제 비교 대상으로 오게 되고 큰 게 수렴해서 작은 게 수렴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실 수 있고 어쨌든 판단을 하실 때는 이제 무한대 구간에서는 상수를 적당히 무시한 판단이 가능하고 답안을 적으실 때는 구체적인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은 예시 답안하고 이제 똑같은 비교 대상을 이제 적어 주셨어요. 이제 똑같은 이제 비교 대상을 적어 주셨는데 이 부등식 관계가 이제 맞는 부등식이다라는 거를 예시 답안처럼 좀 확인하는 작업도 앞에 이제 적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는 뭐 직관적으로 거의 자명하지만 이제 접선이 더 밑에 있는 게 자명하지만 그 부등식에 대해서 정당성을 좀 앞줄에 이제 적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쪽에 적어주신 이제 비교 대상의 이제 수렴성을 얘기를 하시는 것도 뭐 직접 적분하는 거를 이제 적어주셔서 예시 답안처럼 뭐 직접 적분하는 게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뭐 직접 적분한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수렴한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뭐 수렴의 근거를 이제 적분판정법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제 적분판정법이 여기 사진 밑에 이제 적어드렸지만 이제 무한급수의 수렴성과 이상적분의 수렴성을 이제 동치 상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판정법이 이제 적분판정법이고 역시 이제 무한대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적분판정법이다라는 근거는 이제 올바른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렴성을 확인하실 때는 그냥 직접 적분한 값을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5번 문제는 이제 뭐 비교 대상은 여기 마지막 사진 뭐 예시답안 같은 애를 이제 비교 대상으로 이용을 하시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1 빼기 루트의 1 빼기 2x 얘는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걸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돼요. 15번은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이제 xy 평면에 어떤 이제 2차식이 이제 C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 L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직선식이 이제 주어져 있고 얘를 중심축으로 이제 C를 회전했다라는 상황에 이제 공변이 주어져 있고 이제 구체적인 1,0,0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공률 값과 가우스 공률 값을 확인해라 라는 상황에 지금 질문이 이제 16번 질문이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제 C하고 L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L은 여기 이제 초록색 선이고 지금 C는 여기 이제 빨간색 곡선이고 이제 1,0,0이라는 점은 여기 이제 파란색 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공률을 구하기 위해서 위선의 법공률과 이제 경선의 법공률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위선의 법공률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그린 이제 까만색 원이 이제 위선이 될 텐데 그럼 이 원의 이제 중심을 향해 가는 방향이 지금 n의 방향이고 그래서 원의 중심을 향해 가는 방향이 지금 n의 방향이고 이제 파란색 점에서 u의 방향은 지금 이제 이 빨간 곡선에 이제 접선을 그리고 그 접선하고 수직하게 가는 방향을 이제 u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접선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파란색 점에서 이제 접선을 확인을 하시면 뭐 예시 답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확인을 저희가 하지만 여기서 그냥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점에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을 하시면 이제 미분하시면 이제 2x 빼기 4고 파란색 점이 x좌표가 지금 1일 테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중심축에 있는 이 초록색 직선에 대해서 중심축에 있는 연두색 직선의 이제 기울기를 식을 보고 확인해 보시면 2분의 1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는 곱하면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제 이 파란색 점의 이제 접선과 이 초록색 선은 서로 수직이다 라는 상황이 지금 성립하고 그래서 이 기울기 값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수직한 상황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점에서 이제 u의 방향이 이제 초록색과 나란한 방향이 u의 방향이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한 거가 돼요.
결국 그렇다라는 얘기는 U하고 N은 90도다라는 걸 확인한 거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위선 쪽에서 N의 방향하고 이제 U의 방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90도고 내적값이 0이 돼서 위선 쪽에 대해서 복극률 값이 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주곡률 중에 하나가 이제 0인 걸 확인한 거고, 이제 가우스 곡률도 0이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 답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식이 써지지만, 결국 지금 그림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파란색 점에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2. 그래서 중심축에 있는 초록색 선의 기울기하고 수직하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 의해서 U하고 N도 수직하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예시 답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선을 알파로 이제 위선을 지금 베타라는 이름으로 뒀고, 이게 이제 제 주곡선들이고, 그리고 경선은 매개 변수식을 쓰시면 이렇게 써지고, 이제 측지선이고, 이제 측지곡률 0이 나오고, 이제 복곡률의 이제 절대값과 이제 곡률값이 같고, 그래서 이제 곡률을 이제 매개 변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시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계산을 하실 수 있고, 결국은 경선 쪽에서 복곡률 값은 이 값의 플러스 값, 이 값의 마이너스 값 중에 하나다. 그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복곡률이, 그러니까 주곡률에서, 그러니까 위선 쪽에서 복곡률이 0인 걸 사실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주곡률 중에 하나가 지금 0이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카파2를 0으로 이제 카파1을 지금 적은 네모박스 값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같은 그림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지만, 이 문제에는 P라는 점에서 이제 접선이 이 초록색 선하고 이제 수직한 상황이 되고, 이제 U의 방향이 이제 초록색 선과 이제 나란한 방향이 이제 U의 방향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N의 방향하고 이제 수직한 상황이 나온다라는 걸 아까 직관적으로 다 확인을 저희가 하고 왔고, 예시 답안에서는 이제 N이라는 벡터하고 이제 U라는 벡터를 이제 직접 써서 이제 수직하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주고 있는데, 예시 답안에 써져 있는 N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N은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가는 방향이 지금 N의 방향이고, 물론 이제 초록색 직선하고 이제 수직해요. 이제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수직인 것은 이제 기울기가 이제 -2여야 되고, 이제 기울기가 -2여야 되기 때문에 1, -2,0이거나 -1, 2,0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n을 적어 주셔야 되고, 물론 단위화를 하다 보면 이제 루트5를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 원은 지금 까만색으로 그려드리고 있는 이제 원이 나와야 되고, 이 원의 중심을 향해 가는 방향이 지금 문제에 있는 n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이 원의 중심을 향해 가는 방향이 위에 적은 얘가 원의 중심을 향해 가는 방향이다 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고, 단위화까지 해서 루트를 나눈 게 이 문제에 해당하는 n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럼 U 같은 경우는 여기 예시 답안에 적혀져 있는 U를 적어 주셔도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걸 U로 적어 주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관계가 없고, 그래서 여기 다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적어 주셔도 되고, 마이너스가 없는 걸로 적어 주셔도 되는데, 사실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U가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가 있는 U죠. 그걸로 적어 주셔도 되고, 지금 다 플러스로 적혀져 있는 요 U를 적어 주셔도 돼요. 이제 N과 U는 이제 수직하고 이제 복곡률이 0이다 라는 상황이 나오고, 결국은 주곡률 중에 하나가 0이고 가우스 곡률도 0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사회 문제 풀이고, 저희가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까지 문제들 중에서 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구성한 문제들을 보실 건데, 아직 문제가 완성되기 전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어서 사회까지 하고 이제 문항 구성의 차이가 약간 생길 수는 있어요. 예, 우선 여기 사회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